예. 자, 중요한 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과정에서는 그 성정들입니다. 성정들. 그래 음양의 성정, 음양했잖아, 그죠? 그래 결국은 무국에서 이 이야기하는 게 뭐가 하면 그래요. 명리적으로는 이야기하면 무국이 태극이라 했고, 그죠? 무국이 없다는 거였잖아. 우주가 만들어진 어떤 배경들이나 이게 같은 거예요. 무국이 태극이 됐고 태극이 뭐였습니까?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그 음과 양으로 나눠주는데 음의 성정, 양의 성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다시 주역에서도 보면 그래. 또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눠지거든요. 또 음에서도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양에서도 또 음과 양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뭡니까? 네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또 사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뭐 사상과 이제 오행이 나오는 거죠. 오행은 이제 목화, 토, 금, 수로 이제 나누어진 거고. 그 이제 또 사상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계속 음양이 변했어. 이거예요. 주역에서 변한 게 뭐냐면 결국은 조금 전에 없는 거에서 이게 해갖고 양과 음이 만들어지고, 그죠? 또다시 여기에서 양과 음이 또 만들어지고, 이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양과 음이 만들어지고, 이거거든. 계속 여기서 또 양과 여기에서도 양과 이거예요. 이게 주역이라. 지금 우리는 양과 양음 요래 했죠. 지금 주역에서는 표현, 양은 요래 한 줄로 검고 놓은 거고, 음은 분리된 거고, 요거잖아요. 이 차이라. 그 다음 여기서는 뭡니까? 요거. 또 여기서 음이니까, 아니지. 그렇지. 요거는 맞지만, 요거는 양에서, 그죠? 원래 양이었잖아. 요 음이었잖아, 참. 음이니까, 이래서 또, 양으로 붙고. 아니지. 요거는 양에서 양에 붙고, 양에서 요 또 음으로 붙고, 그죠? 또 요거는 양에서 음이 붙고. 잘못했대. 여기 뭐냐면 음에서 이제 변화된 게 기본이 음에서, 그죠? 양이 하나 붙고 많이 가노 양이 기호가 음에서 양이 하나 붙고 음이 붙고 이거죠. 여기서는 양에서, 그죠? 양이 붙고 음이 붙고 이런 식으로 기호가 바뀌는. 또 네 개 되면 여기서 또 세 개 한 개 더 가면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양에서 양이 하나 더 붙고, 여기서는 이제 음이니까 양에서 음이 하나 붙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잖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그러면 양음에서 양이 붙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양음에서 음이 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래 하는 얘기가 뭐 음양이 계속 변한다. 음양이 이제 확산대가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명리는 오행과 사상이 만들어진 거라. 이게 변하는 게. 그냥 이게 성정을 이해해야 된다. 여기 성정이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이 프린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책에도 오행의 성정들이 계속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지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39쪽 정도에 보시면 이제 12지지의 기본 특징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 특징. 그죠? 기본 특징. 자, 12지지의 기본 특징. 12지지는 뭡니까? 우리 천간에는 10개의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었고, 지지에는 12개 지지가 12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띠로도 이야기하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성정이라고, 특징이라고 해놨는데, 보시면 이거는 계절로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절로 보시는 게.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그죠? 가장 내려 있는 것은 수죠, 수. 계절로서는 요걸 이제 이 겨울이라 하고, 그죠? 해, 자, 추. 하루로서는 밤이 되죠, 밤.
밤 시간이잖아. 해시, 자시가 뭡니까? 0시를 기준해서, 그죠? 0시를 기준해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래잖아.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거의 전 2시간, 그죠? 이후 2시간을 이제 축시. 근데 새벽이 이제 동트는 시간이고, 계절적으로는 이제 봄이 되는 거고, 오행상 목이라 했고, 그죠? 인달, 묘달, 진달이 있고, 그러잖아요. 오행적으로 무게를 하면서, 인묘진, 계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2월, 양력으로 치면 2월, 그죠? 2월이란 뭡니까? 입춘이 있는 달, 입춘이 있어야 인달이라 하고, 이거잖아요. 인, 묘, 진, 봄이라 하고, 2, 3, 4월을 말하고, 4, 5미는, 그죠? 4, 5미는 화라, 오행상 화라 하지만 계절적으로는 여름이라 하고, 그죠? 하루 종일은 아주 대낮을 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는 새벽부터 아침을 열어 나가는 거고, 그죠? 아침을 열어 나가는 거고, 그 오행은 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 여름이 이제 가을로 넘어가죠. 가을은 신유 술이라 하고, 오행은 금이라 하고, 그죠? 계절적으로는 가을을 뜻하고, 그죠? 그리고 하루 중에는 어떻습니까? 오후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그죠? 오후로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오전, 여기 여기는 오전, 요거는 오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또 하루가 갈라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얘기는 목의 인목은 일어나죠. 인목은 우리 인목은 청간에는 뭐였습니까? 이 간목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묘는 청간의 을목과 같다. 성정이 같은 성정이에요. 그죠? 5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산은 청간에 보면 병화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오화는 정화와 같다. 신금은 양금의 경금과 같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그죠? 이거는 유금은 경신 같다. 그죠? 해는 임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자수는 개수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이거예요. 여기서 축은 진토는 무토와 같고, 미토는 기토와 같고, 술토는 또다시 무토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축토는 기토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청간과 지지의 성정이 같다. 자, 여기서 이제 39쪽에 있는 내용은, 요 이제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청간의 10청간의 기본 특징 해놨죠.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37쪽인가 8쪽에 보면 10청간의 기본 특징. 요거는 뭡니까? 이 앞에 있는 성정들을 딱 압축해 놨잖아요. 간목이라 하면 어떤 성정을 갖고 있다? 시작하는 거. 그리고 간목은 대표적으로 목이라 하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목은 이 목 중에서도 간목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놓은 거는 특허 이런 거야. 그죠? 특허. 그 다음에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없는 거에서 유에서 물을 만든다는 거. 이걸 간목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무리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두머리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점점 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데 이 확대 해석하는 것들이 보면 명리학적으로 확대 해석이란 굉장히 어렵지 않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 바로 명리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연이 변화하는 게 우리가 자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 굉장히 그 상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상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되게 명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명리학의 상식이 맞을까라는 거잖아요.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명리학적 상식과 거의 맞다.
그 너무 맞을까 이래 막 이래 겁을 안 낼 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목은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급한 성격도 갖고 우두머리가 되려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다음에 대의적 기질을 갖고 있고, 그죠? 이제 이걸 이 천간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기와 질은 뭐라 했습니까? 기와 질, 생각과 현실. 우리 명리적으로 본다면 천간과 지지. 그죠? 천간은 기라 말하고 지지는 질이라 현실을 말한다 이거거든. 그러한 기와 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간목이란 미래지향적이고 짧고 굵고 강하다 뭐 이런 성정들을, 그다음에 을목은 생활력이 강하다. 을목의 성정은, 을목이라 하면 성정은 이 간목의 성정은 따지고 보면 이 굉장히 차고 올라오는 이 힘이다 했잖아요.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을목은 자라온 것에서, 간목이란 뭔가에서 이 씨앗의 땅땅함 속에서 그 씨앗에서 그 가두어져 있는 정보만 안에 갖추어진 이곳에서 뚫고 나오는 이 힘, 이게 아주 강하다는 거죠. 요 뚫고 나오는 요 힘을 간목의 힘이다라는 거거든요. 뚫고 나오니까 나무들이 어떤 이 생명들이 어떤 자라날 때는 이렇게 가지가 번져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러한 성정들은 이 을목의 성정들인데 유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이 세월자를 성어요. 유연하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는 보면 칡넝쿨 같은 넝쿨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을목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들이 착 달라붙어 갖고 어디다가 벽에다 착 달라붙거나 큰 나무에다가 착 달라붙어 벨벨 터면서 이래 자라.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다. 을목은. 그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더 보면 이제 명리적으로 보면 실리를 추구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속은 경금을 감추고 있어. 이래 놨거든. 여기 보면. 속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이제 이야기는 속에는 경금을 감추고 있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도 나가면 이제 합충 이걸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속은 경금을 감추고 있어.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이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경금은 뭡니까? 경금은 이 도끼, 무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감추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 겉으로는 생활력이 강하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한 이런 것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37쪽에는 십천간의 기본 특징은 이러하다. 병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태양과 같다. 태양. 그래서 화끈하고 뒤끝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속이지를 않는다. 다 드러난다. 이제 이런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37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 천간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바로 성정입니다. 성정. 그러면 이제 그 글자 하나만 보면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신금일간은 이래 되잖아요. 일간이라 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뭡니까?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간이라 하면 요 자리를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 자리가 일간이라 하면 뭐가 하면 요 여덟 글자란 그 사람의 팔자잖아요. 내잖아. 나의 팔자를 이야기 여덟 글자잖아. 나의 혼을 관장하는 자리가 일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일간을 보면은 그 사람 혼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일간이. 그래서 그날 무슨 날 태어났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여덟 글자를 주관하는 정신 상태를 관장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여기에 막말로 이 신날 태어났어. 밑에 뭐가 있든 간에 일단은 이날 태어났다. 그러면은 요게 뭡니까? 요거잖아. 금의 기운이잖아. 음의 금의 기운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음의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37쪽에 보면 음의 금은 제일 밑에 있네. 그죠? 냉정하다, 냉철하다, 까다롭다. 그죠?
이런 거거든. 심판자,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내가 이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인 베이스로 갖고 있지만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글자의 영향을 받고 또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자아가 완성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 엄금이지. 그렇죠. 엄금. 자, 엄금은 어떤 위치입니까? 가을의 위치잖아. 지지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을로 오면서, 그죠? 여기서 꽃은 다 떨어졌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나왔잖아요. 이 풋과일이잖아. 풋과일, 아직 야물지 않은 풋과일. 요거는 완성된 과일이에요. 그죠? 완성된, 씨가 완성된. 그래서 보석이라 해도 요거는 아직 만들어지는 원석의 보석을 말하고, 요거는 다 갖춰진, 칼도 다 만들어진 거, 보석도 반지도 다 만들어진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신금. 그래서 야보다는 야는 굉장히 아름답다. 보석도 아름답다. 돈도 완성된 돈. 이제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천간의 어떤 이 성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폭넓게. 그래서 37, 8쪽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왜, 자, 그 한 장 넘어가면 뭐 임수, 개수가 나오죠. 임수, 개수는, 임수는 지혜, 부드럽다, 뭐 이래놨잖아요. 그 다음에 학자 타입이다, 이래놨어요. 그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왜? 수란, 그죠? 임수, 개수가 있는데 수는, 자, 임수는 지혜를, 55쪽에 보면 나와 있죠. 수는 지혜를 담당한다. 목은 인을 담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는 예를 담당. 화. 그럼 신은 이 뭡니까? 신은 금. 뭐를 담당합니까? 신. 아니지. 토가 신이고 이거는 의리를 담당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의리를 지키고자 한다. 이거거든요. 금은 기본적으로. 그럼 수는 지혜를 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 그죠? 지혜는 뭐 머리를 쓰는 건가? 여기 하루에 밤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루 중에 밤에는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들이. 어릴 때 보면, 그죠? 그래서 지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학자 타입. 화란, 그럼 학자 없나? 아니거든요. 화도 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화는 기본적으로 헐헐 날아가는 공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 화만 있으면, 화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는 어떻습니까? 수로 잡아줘야 돼. 수로 잡아놔야 돼. 화만 있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죠. 헐헐 날라다니잖아. 그래서 오행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만 놓고 보면, 아, 지혜를 담당하니까 학자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근데 수라고 뭐, 근데 화라고 그러면 학자가 없네. 이런 건 아니죠. 잘 갖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만 놓고 보면 그 하나의 글자들의 성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쪽 39쪽에 넘어가면 12지지의 기본 특징 해놨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자, 이는 뭐라 했습니까? 목에서 이는 양의 목이고 묘는 음의 목이죠. 그런데 이는 범처럼 중용적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욕망이 강하다, 권력성이다, 또 포악하다, 인기를 중시한다, 생명을 키운다. 이게 이제 인목의 성정이다라는 거거든요. 인목의 성정이다라는. 그리고 인목의 성정은 이렇고, 인목의 성정은 범처럼 중용적이다 해놨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놨어요. 인이란 글자가 띠로는 범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처럼 용맹하다 이런 거죠. 중용적이 용맹하다, 욕망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이 글자가 이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인이란 글자가, 자, 요거는 이제 위에는 천간의 글자들이 들어가지만은, 그죠? 천간의 글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혼을 담당하고, 괜찮아. 그죠? 혼백으로 봐서 정신을 담당하고, 지지의 요게 있는 게 나거든.
요게 이게 난데 위에는 정신이고, 그죠? 혼과 백이니까 밑에는 뭡니까? 이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이 혼과 백, 정신과 몸,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 현실과 이상, 이제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기와 질이라 했잖아요. 질이 어떻고 행동적으로 굉장히 용맹스럽다라는 거잖아. 행동이. 천간에 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갑의 성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굉장히 기질이 우두머리적 성향을 갖고 있다. 청중을 내가 이끌어 들여서 내가 보스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에 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천간에 갑의 성정을 야는 행동적으로 자, 내 앞장서게 하자. 내가 먼저 그죠?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인 속에는 이 갑의 성정을 갖고 있거든. 지 것이 갖고 있단 말이야. 이게 두 개.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에 갑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지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장 좀 더 나가면 지장을 할 때 나오겠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2지지의 기본 특징은 범처럼 용맹하고 중용적이지만은 그죠? 굉장히 권력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범처럼 포악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갑과 인을 갖고 있어. 갑인이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갑인이 굉장히 같은 양의 목이고 같은 양의 목이잖아요. 그래 아주 강하게 이 갑목이 뿌리를 잘 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갑목의 양의 목이 기질이 아주 강하다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강한 거죠, 이런 그죠? 기질이 확실히 강하다, 양목의 기질이.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묘목은 묘는 토끼라고 내가 표현해 놨는데 이해를 좀 쉽게 하시라고 제가 글을 만들어 놨거든요. 토끼와 같다는 거죠. 묘라는 거잖아. 토끼라는 거. 토끼와 같다. 토끼처럼 깔짝깔짝거린다 이런 얘기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을의 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다는 탄력적이다 굉장히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토끼는 깡총깡총거리면서 일관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다음에 역량에 비해서 대가가 작다 한 것에 대해 이 을목의 대가란 이거예요. 을목의 대가란 전체적으로 제가 뭐랬습니까? 목의 대가란 목의 재물이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재물이 내한테는 목이라 그럼 목이 재물이 되려면 금일간자잖아. 참여는 기초과정이라까지 모르죠. 금일간자한테는 목이 재물이 되거든요. 재성. 그 이제 중급에 들어가면 거의 되는데 그러면은 목의 재물이란 시작하는 재물이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재물이잖아. 그래 재물의 크기는 다른 거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자, 그다음에 이제 진이라는. 근데 새사고 이제 이 묘는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조금 더 자란, 그죠? 조금 더 자란. 그다음 이래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것들. 요것들은 이제 이 을의 목이라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을목의 성정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토의 구간은 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음력은 3월이거든, 그죠? 음력 3월인데 토의 구간은 봄에 새싹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왔어 이내, 그죠? 그러면 천지가 파랗게 봄에는 물들잖아요. 그다음에 묘의 진 3월에서는 이 더 자라난 거죠. 진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여름으로 가기 위한 진은 화는 꽃이 핀 상태거든요. 꽃의 꽃망울을 뭐라 하노? 이제 그런 게 맺는 상태. 그죠? 그 이야기하면 옛날에 이제 음력 3월이니까 꽃 피는 춘 3월. 그죠? 봄에 3월. 그죠? 그러한 형국이다. 그래서 진이란 글자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진이란 글자를. 자, 일지의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을 주변에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모은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다. 그죠?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죠. 이 글자 자체가. 그런데 영양가는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요거는 조금 더 확대. 그 진이라는 글자가 그렇다라는 걸 이제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은 뭘 말합니까? 이 띠로는 용을 말하잖아요. 용을. 용띠 하잖아. 그죠? 진을 용을 말하잖아. 그 용이라 하는 게 보면 변화무쌍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 진이라는 글자가 변화무쌍한 진이 일지에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죠. 여름, 화로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진이란 글자는 변화무쌍한데 봄에서 여름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죠? 열어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 12지지의 기본 특징이 사로 넘어요. 사는 뭐 어떻습니까? 인기, 권력, 장악력 이래 해놨습니다. 사화의, 그죠? 사화의 성정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화의 특징은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가치 있는 결과물을 얻는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이 합의에 의해 산은 이 병화에 의해서 산은 이 야들과 합을 합니다. 합이란 거. 그러니까 그 안에 걸 끌어들인다, 추구하고자 함이 있다 이거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면 인이라는 것은 간목의 성정은 아까 을목은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이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강인함을 갖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을경에 합이 되기 때문에 속에 감추어져 있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은 병신의 합이거든요. 병신의 합이기 때문에 뭔가 이미 추구하고자 함을 인기, 장악력을 갖고 있다.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오화는 양기가 지나쳐서, 그죠? 옛날에 선비처럼 이상을 꿈꾼다. 폼생폼사. 자, 아까 누가 사라는 특징이 폼생폼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멋을 이야기한다. 자, 신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은 굉장히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신의 사라면 폼생폼사, 그죠? 이런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고래 났을까라고 이제 연계해서 궁금증을 보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은 질문거리가 생기겠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볼게요. 유금, 신금, 유금, 금에 그 밑에 보면 그 유금은 참 신금은 응집력, 재물, 뭐 얄팍한 지혜, 변덕심, 뭐 심판하고자 한다. 이것들이 왜 그러나 왜 그러면 경금이 참 신금은 왜 그렇습니까? 질문거리가 되잖아요. 아직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면 지지오행의 속성 해놨거든요. 지지오행의 속성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 쟁위해 볼게요. 목 해가 관로일로 봄 해놨죠. 봄의 계절이다. 봄의 계절은 임묘진 봄의 계절이죠. 지금 그다음에 양의 운동성이 시작이다라는 거잖아요. 운동성이 시작이라 하면 바로 그것이 양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간목과 을목의 상태, 요게 인묘, 요게 이제 이 지지로 보면은 인묘진의 상태죠. 요 상태가 새싹이 나와서 봄의 상태가, 그죠? 인묘진의 우리가 상태는, 자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묘진의 상태는 씨앗으로부터 새싹이 나와서 요게 새싹이 싹이 자라면서 부들부들하게 자라면서 꽃망울이가 여름에 가기 전에 꽃망울이가 피기 이전에
그 망우리가 만들 때까지가 진해, 인묘진해 봄의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오미 여름의 환경으로 가면 꽃이 핀 거죠. 꽃이 피어서, 이 양의 상태가 꽃이 피어서 점점, 뻗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죠? 날아가고자 꽃이 피고 만개하고, 그죠? 더 이상 계속 자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계속 그런 환경을 사오미의 환경이다. 펼쳐져 나가는데 거기에서 미토의 작용은 뭡니까? 그만 나가게 하고 이거거든요. 펼쳐 나가다가 여름의 끝자락에서 뭡니까?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로 넘겨가려 하니까 꽃이 떨어지고 라잖아. 다시 수렴하게 하고 미토의 작용력에서. 그죠? 그래 가을에 꽃이 떨어지니까 가을에 조만한 감꽃이 떨어지니까 안에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이제 신금의 상태다. 꽃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열매 나오는 게 신금의 상태다. 그 상태가 더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 감 안에 감씨가 또 다른 하나의 그 씨앗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감이 완성된 게 이제 이 유금의 상태라는 얘기죠. 가을이 무르익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태. 그 다음 술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미 저장하고자 함이죠. 이걸 다 추수함이죠. 술시, 그죠? 술월,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이미 술시, 술월이라 하면 그 술시란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상태, 그죠? 마무리해서 어떻습니까? 귀가해서 이제 이 휴식으로 들어가기 이 직전의 단계죠. 그래 술월이라 술달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이전에 완전히 추수해야 돼, 마무리해야 되는 상태, 가을을. 그죠?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아까 40쪽에 보면 지지오행의 속성은 목의 제일 끝편에 보면 운에서 맞은 오행별 특성 해놨죠. 그 운에서 맞는 오행별 특성은 목은 그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다. 목에 운이 오면 누구라도 목에 운이 일찍 올 때도 있고 대운에서 늦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목에 운이 온다고 하면, 목에 대운이 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내가 비록 60이 70이 넘었지만은 이 시점이지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 목에 뭡니까? 목의 성정이거든요. 그리고 목의 환경이 딱 깔리면은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화가 오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안 좋아도 좋다고 착각하고 괜찮다라는 생각. 나 이제 괜찮다. 나 뭐 괜찮아 지금. 현실 좋아.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화라는. 그게 화의 성정이 그러하다라는 거잖아요. 화의 성정은 화려하다. 내 지금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왜 내 있는 것만 가지고 내만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금의 환경이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수를 보면 수의 운이 오면 수의 성정은 어떨까요? 현실이 좋아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수란. 왜냐하면 다 지나왔거든. 다 지나와서 조용하게 내가 그냥 쉬는 상태거든요. 또 씨앗의 상태. 그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도 이제 이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42쪽에 넘어 천간의 물상, 간지간의 물상들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물상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상. 말 그대로 물상. 갑이란, 그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갑은 나무, 일단 나무를 말하는데, 대들보, 그 다음 목재, 가구, 씨앗, 시초, 뭐 이런 걸 뜻한다,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면, 갑목은 보면 저 우레와 같다, 저 끝에. 그죠?
우레와 같다. 이런 게. 그다음에 을목은 뭡니까? 저 끝에 보면 바람. 그죠? 바람. 그래 바람달 옛날에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람달. 그 바람달은 바로 이제 이 을목의 달, 3월을 바람달이라 이런 겁니다. 병화는 뭡니까? 태양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화는 별과 같고 달과 별을 말하고 무토는 그죠? 그 밑에 무토는 노을을 말하는데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 댐 이런 걸 말하죠. 그다음 기토는 구름을 말하고 그죠? 그다음 경금은 철강 우박을 말한다. 가을의 우박. 그다음에 신금은 쓰리, 구름, 쓰리 이런 형상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임수는 눈, 비, 호수 이런 걸 말하고, 개수는 가랑비를 말한다. 이런 형상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또 계속 제가 비슷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참고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44쪽에 강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자연 상태가 어떨까라는 걸 글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도 다 드렸지만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49쪽에 보면 옆으로 누분 게 하나 있죠. 옆에 금방 저기 싹 누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또 지금 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51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는 오행으로 보는 진학, 그죠? 진학적성, 그 다음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난 시간에 이걸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생상국론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기초과정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 되